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부모라면 한 번쯤을 생각해 봤을 주제일 텐데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미혼이라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나의 아이를 가졌을 때 그리고 아이를 키웠을 때 정말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자녀 또한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이 심리학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좀 한자 고사성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네. 찾아봤더니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서 금지옥엽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금으로 된 나뭇가지에 옥으로 만든 잎사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아, 많이 쓰는 네, 표현이죠. 눈에 넣으면 많이 아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네. 그리고 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을 만큼 사실 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모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이 대물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혈연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 대단히 이제 중요한 관계인데 예. 특히 한국의 이제 부모님들은 심리적으로 볼 때 자녀를 자기 하나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이 마치 나의 성공 같고 네. 실패하면 그만큼 슬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좋은 관계이긴 한데 원래 이게 이제 좋은 만큼 서로 소중한 만큼 서로가 갈등이 생기면 상처도 많이 입는 것이 이 부모 자녀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심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서로 간에 존경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부모는 또 자녀의 거울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가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부모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이제 어떤 양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의 성격도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네. 부모의 양육에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고르면 하나는 애정, 하나는 통제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얼마나 많은 애정을 주느냐, 또 얼마나 통제를 많이 가하느냐, 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조합을 만들어 보면 보통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애정이 높고 낮음, 그다음에 통제 높고 낮음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어떤 그런 이 애증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실제로 미국의 아동발달 전문가이자 임상심리학자인 다이아나 바움린드라고 하는 사람이 애정과 통제를 조합해갖고 네 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의 네 가지 방법이요. 네네. 어떻게 나뉘게 되나요? 이게 좀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한데 네. 첫 번째는 권위 있는 부모예요. 권위가 있는 부모요. 권위 있는 부모. 예. 이건 좋은 겁니다. 실제로 애정도 되게 높고 그다음에 통제도 실제로 수준도 높은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은 자녀 행동을 잘 관찰했다가 자녀 행동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기준을 잘 대화 설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지만 부모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녀의 독립심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는 바람직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권위 있는 부모 양육 태도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권위 비슷하긴 한데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도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이요. 네, 권위 있는에 다른 권위주의적. 예. 이때는 사실은 애정은 별로 없고 통제만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자녀한테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고 잘못하면 바로 처벌을 하죠. 예. 그래서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지만 왜 따라야 되는지 된 이유는 잘 설명하지 않는 그런 부모고요. 세 번째는 반대로 완전히 허용적인 부모 양육 태도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애정은 되게 많은데 통제를 전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어떻게 거다 되냐면 시키는 거죠. 상당히 수용적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생기고 점점 어떤 방임되니까 나중에는 일탈 행동을 할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부적 또는 무관심형 양육 방식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애정도 별로 없고 통제도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규범이라든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 세부 양식으로 하나는 거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가 요청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스타일로 반응하고 그다음 무관심한 양육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욕을 하든 말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
가장 이제 좋다고 알려진 바람직한 그런 부모 양태도 일단 그러니까 권위 있는 양태도죠. 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독립심 같은 게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유능감도 생긴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애정과 통제가 적절하게 높은 권위 있는 통제가 중요한 양육 태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태도에도 여러 가지 기준과 함께 방식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나눌까요? 사실 뭐 그 스카이캐슬이라든지 또는 헬리콥터 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부모가 자기 자녀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관찰이 되는데요. 예.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한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아이가 위축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조종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주었던 애정이나 사랑을 철회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 따뜻하게 이렇게 보여주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아이가 갑자기 차가워진 부모를 보면서 혼란스럽고 되게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 통제를 많이 가하게 되면 자녀가 되게 당연히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질 가능성이 많고 다른 일탈 행동도 보일 가능성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정서적으로 단절이 되니까 서로 교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부모는 자녀보다 좀 더 성숙한 존재로 인식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고 본인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부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자기가 뭔가 잘못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예. 두 번째는 그 인식한 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식도 중요하고 거기에다 구체적인 행동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거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좀 통제하는 부모님들은 주로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옷을 왜 거기서 벗어났냐 치워라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이때 내가 그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걸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나름대로 좀 한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한데 예. 예를 들면 했던 잔소리는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 아. 딴 걸 얘기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계를 설정해 두게 되면 적어도 이제 자녀가 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했던 잔소리 또 안 하기 이게 네. 참 어려운 일일 것 같긴 한데. 반복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잖아요. 네, 실천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부모와 자녀가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리 부모 자녀지만 서로 행동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 네. 이걸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체가 다르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좋은 의도를 가져도 그 사람 나름의 자율성이 있다는 걸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자식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와 사이에 사실 세대차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식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일종의 뭐 고전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에 반박하기보다는 서로 좀 듣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자녀가 뭔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가 부모가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예. 실수를 했을 때 지적을 하면 상처가 됩니다. 아, 실수를 했을 때 오히려 감싸주고 예. 만약에 이제 특별하게 뭔가 잘한 일이 있을 때 이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네가 방을 잘 정리했으니까 너무 좋다라든지 이렇게 네. 좋은 행동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 실수했을 때는 좀 감싸주는 그런 태도가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로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라면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 네. 예. 말을 자주 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엄숙하게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살아가는 관계가 이제 가족 관계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정말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만큼 소중한 거겠죠. 네,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 가서 가족과 그리고 또 자식,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한번 어렵지만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실천해 봐야겠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